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여론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심의 흐름 전혀 읽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정과 실책을 표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도 공천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오만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공천 혁신에 대해서 혁신과 통합 추진위에서 법률단장을 맡았던 이현 변호사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요.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좌파 독재란 말이 그냥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 임미리라는 사람이 민주당만 빼고라고 했다가 고발을 당한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이 정권은 이전에 야당 시절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표현의 자유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거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타인의 어떤 명예라든가 뭐 그런 공중도덕 뭐 이런 부분은 위배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상대적 자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절대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광우병 집회라든가 뭐 이제 언소주라고 있었잖아요. 광고 조선일보 불매운동.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데서 그 거의 절대적 자유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민주주의의 후퇴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들한테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억압을 하고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사실 임미리 고대 연구 교수가 그 경향신문에 냈던 칼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도대체 그 이 촛불 정신 승계했다는 이 정권이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해서 심판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민주당만 빼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치하는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고발했고요. 이후에는 치하했더니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또 그 선관위에 또 고발했어요. 신고도 했다는데요, 맞습니다. 경찰에? 예,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과만 해버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자기네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뭐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독재 정부가 그러네요.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김미리 교수가 얘기한 내용들은 그냥 비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거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인가에 페이스북 올렸다가 지금 내렸다고 하지만 아마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김동진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하야라라는 이제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국제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좌파라면서요? 그렇죠. 이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관련해서 이제 이제 원세훈 이제 원장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판결한 걸 놓고서 지록 임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주 그거가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문제가 됐고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성향에 있는 인물들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독재 정부도 이런 독재 정부가 없는 것이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마찬가지 전에 그 나경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국가원수 모독죄 폐지돼서 없어진 그 국가원수 모독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효상 의원이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통화 문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진짜 별개다 국가기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이 정권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공개 못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알 권리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후퇴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오만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전에 이해찬이 얘기했듯이 한 100년은 자기네가 정권을 확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부분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예, 그 어디죠? 그 아산시장의 어느 반찬 가게 그렇죠. 반찬 예. 가게 상인이 그 경기 거지 같다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어디 그런 말을 와. 하느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연예인이 문재인 씨라고 했다고. 예, 예. 예, 자기네들은 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막 신상털이하고 심지어 그 상인한테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막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홍위병 같은 거 아니에요. 아, 홍위병. 그렇죠. 딱 맞네요. 맞아요. 모택동의 홍위병이랑 예, 다를 게 완장부대. 하나도 없죠? 완장부대죠. 그러게요. 빨간 완장만 딱 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과거에 이거 뭐 독재정부 시절에 너희들 경험해봤냐? 뭐 남산 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막 그런 식으로 고문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때하고 다르잖냐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그때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아니, 그리고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더 심한 그때 거죠. 같은 경우는 사실 쉬쉬하면서 일어났던 일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놓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그 반찬 가게 상인에 찾아와서 네. 한 뭐 10만 원어치 반찬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아, 어제 완판됐답니다. 예, 야. 그 참 얼마나 참 그 바람직한 일입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걸까? 그 이유는 이번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입에 그냥 언론에다 재갈을 물리면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그거만이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압을 하고 심판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표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공천 혁명이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아까 빗뜸을 네. 주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의 분위기, 그런 이제 민심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표현된 게 작년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많이 모였던 바로 이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과연 현재 우리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끌어담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조작됐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지만 그 추세로 봐서는 결국은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보다도 지금 이제 야당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당에 대해서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그 정당 사회 시민단체 그렇죠. 대표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출범시켰던 것이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였고 예.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7일 날 드디어 이제 미래통합당이 네. 이제 출범을 했죠. 미래통합당은 중도와 보수를 이제 표방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 민주, 그 다음에 공화, 공정의 네.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소통합보다는 중통합이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보면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도로 새누리당 아니에요. 아, 차이가 있죠. 당연하죠. 지금 현재 그 미래통합당에 참여하는 인원 중에는 그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표 선생 그렇죠. 대표의 이제 국민의 소리도 지금 참여할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안철수 계열에 있었던 그 뭐 김영한 의원이라든가 김근식 교수 같은 이제 그런 분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도로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당만 아니죠. 놓고 봐도 예, 상당히 확대된 상태고 예. 또 시민사회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은 이제 그 통합신당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왔고 왜 빠져나왔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 목소리가 좀 담지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통합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자고 하는 예. 취지였어요. 대통합은 다른 거가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애썼던, 예. 그리고 정말 뭐 비 맞아가면서, 그리고 그 밤새 가면서 이제 정말 힘들었던, 우리 신한수에서도 그렇죠. 예. 다 보여드렸던 바로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지사의 자유통일당.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 예. 이거 수년간 고생했잖아요. 이제 그런 체력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귀놓고 대통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담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죠. 소통합을 넘어서서 일단 중통합까지는 이뤘지만은 네. 대통합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빠졌다.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예. 대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거죠. 저희도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 시대연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10월 3일 집회에 전부 주도했던 인물들이고요. 그거 지금 같이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문정권에 대한 이제 투쟁도 해왔던 그런 이제 같은 말하자면 동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을 해서 결국에는 공천 혁신을 이뤄야 네, 되는데 네. 공천 혁신의 기준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요,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신의 한수가 단독 보도하는 예, 거일 것 같은데,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혁신을 촉구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혁신 공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첫 번째, 자유우파 진영을 분열시켜서 문재인 정권 출범에 책임이 큰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예.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하라. 네. 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 경력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우선적인 그런 심사 기준으로 삼아라. 아, 중요하네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웰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웰빙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 하는 사당화 공천, 이 부분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 계파 몫이 이제 이미 정해졌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그죠? 뭐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이게 풍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뜬소문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소문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화당,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그리고 제야 우파 세력과의 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기구, 그리고 대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신의 한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천 혁신을 통해서 인물로 승부를 볼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 바로 문재인 정권과 투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과 투쟁했던 광화문 세력, 시민사회단체의 핵심 인사들 모두 다 하나로 뭉쳐서 중통합을 넘어서 대통합으로 가야지 문재인 정권 제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 대통합 끝까지 이룰 때까지 신의 한수 열심히 하겠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수 구독,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신의 한수의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